삼태육경 오륜성이라. 천문의 도에 천문의 도란 천문의 도여 삼태육경의 오륜성이다. 삼태육경 별자리를 얘기하죠. 그 삼태육경의 별자리에 뜻해서 인간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는 삼경의 정신으로서 삼정성을 두었고, 육경의 정신으로서 육판서를 두었습니다. 육판서. 그게 바로 이제 오륜성의 정신이죠. 은도 부흥경 성출이요 경성출해 동방명이라. 은나라의 도, 옛날에 하은조 시대에 은나라의 도로 다시 일어나는 아주 경사스러운 별자리가 기운으로 나와. 그래서 경성출해 동방명이야. 그 경성은 동방에 밝게 튀어나온 거야. 동방으로, 동쪽에 해가 뜨는 것이니까 기운이 이제 동쪽으로 온다고. 우리가 동방의 나라죠. 동방예의지국. 한국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동방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이제 다시 동방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천시지시 인시동요 일도 춘풍 만방화라. 하늘의 때, 땅의 때, 인간의 때가 말이에요. 움직여서, 함께 움직여서, 천지인이 함께 움직여서 이번에 일도로서, 하나의 도로서 춘풍, 봄바람이, 지금의 선천적인 봄바람이 아니라 미래는 늘 항상 일도로서 한결같이 봄의 정신으로 와요. 그래서 일도 춘풍 만방화에. 그게 우리나라 한 곳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만방으로 이제 꽃이 피어. 그래서 미래 세계는 대동 세계라고 그랬고, 춘광 세계라고 그랬죠. 춘광 세계 미래는 아주 봄으로서 콱 빛이 나는 그런 세상이에요. 춘광 세상. 그래서 이거를 석가부처님도 사시가 일기라고 그랬거든. 사시가 순화추동 사시가 위대하다 같단 말이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지축이 기울어져서 그래. 이 지축이 이게 지구라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고. 이게 삐뚤어지니까 지구가 정원을 못 두고 365일이라고 4분의 1 시간이 꼬리가 달렸잖아. 근데 이게 태양을 돌 때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는 뭐야? 이쪽이 북쪽이죠? 북반구는 여름이고, 태양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태양 이쪽으로 하면 북반구고 이쪽으로 하면 남반구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제 반대로, 겨울 됐다 여름 됐다 반대인데, 이게 지축이 딱 정립되면 앞으로는 딱 정립돼요. 그러면 항상 똑같이 지축이 정립되니까 태양 이쪽 있잖아 똑같이 춘화추동이 항상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래는 지축이 정립되는 시간대라 춘화추동이 여일하다. 3000여 년 전에 석가부처님이 이미 도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주역으로 이제 그 미래의 주역을 정역이다 그렇게 했어요. 지축이 바르게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 여기다 해서 정역이 바를 정자. 지축이 딱 정확하게 세워진 이게 정역으로 김일무 선생이 그걸 알아내는데, 이분은 바로 충청도 분이고, 바로 우리 모구당의 옆에 쌍적산에서 도를 통한 분이에요. 쌍적산 일부 선생. 근데 그래서 일도야, 일도. 그 하나의 도로서 아주 춘풍이, 항상 봄바람이 기운이 들어와서 만방이 모든 세상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문 고원 망능 급이니 시물 물리 대도통이라. 미래는 그 시대에 따라서 만물까지도 위치가 말이죠. 문명화돼 가지고 다 도를 통해요.
이 천문이 말이죠. 천천에는 높고 멀지만 그 미래는 그게 없어. 높고 먼 것이 딱 사라져. 그래서 증상께서는 그거를 미래는 하늘이 나지막하여 오르내리기를 뜻대로 한다 그러셨거든. 하늘이 나지막하여 오르내리기를 뜻대로 한다. 신명이 도통해가지고 인간이 무적 경계가 없어요. 미래는. 그걸 불교에서는 이려라고 해요. 이려. 낮과 밤이 같고 남녀가 같고 이려. 항상 같단 말이에요. 이려. 응? 같을 여자. 하나의 자. 항상 하나 같단 말이에요. 이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세상에 부처가 오시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 열애. 부처님이 미래에는 그런 그 세상으로 오는 부처님을 미래는 부처를 갖다 그 열애라고 선천은 열애라고 안 해요. 부천도수 가서 열애라고 하지. 그래서 그 시대가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오늘 지금 끝까지 한 내용은 천문 시해 각서의 내용이에요. 천문은 하늘의 정신이죠. 하늘의 정신이 그 시대를 해석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글인데 하늘의 정신 반대는 땅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지리성세문이요. 땅의 이치를 갖다가 깨우쳐. 그래서 깨우치게 해서 세상에 알리는 글이요. 세상에 알리는 글. 이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깰성자예요. 깰성자.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알면 그냥 그 뜻이 알아져. 깰성자가 왜 깨지나? 깨닫는다는 뜻이요. 근데 알기울자에다가 별성자거든. 근데 아까 나왔잖아요. 후천도수 별자리에 대해서 삼경, 3태육경. 그죠? 그 별자리가 인간계로 탁 연결돼가지고 그냥 다 통해. 하늘의 별자리도 신이고, 그 신에 응한 인간, 그 인격신도 신이고, 신이 인간하고 다 합해지니까 다 깨져. 근데 그 미래의 그 유의 시간들은 태 시간이에요. 주역으로 태. 태는, 후천도 쓰고, 가을 정신, 후천, 추수 시간 되고. 그래서 태는 후천도 쓰인데, 열매도 쓰기 때문에 그 기운이 열애라. 항상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렸자. 원래는 마음신별 쓰는 건데, 주역에서는 마음, 신 대신에 말씀은 별을 써서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렸자. 그 미래는 항상 기쁜 세상이에요.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걸 뭐래? 극락이 아주 극히 즐거운 세상, 극락세계 또는 용화 낙원세계, 즐거운 낙자, 즐거운 낙자, 용화 낙원세계, 극락세계. 미래세계는 그 유의세계, 시간대, 가을이세계. 이게 바로 태방의 정신이라고. 그 별자리니까 후천세계, 후천세계. 이 별자리 통하는 거지. 별을 그냥 인간과 딱 통하는 거지. 하나 되고 합해갖고 대동세계니까 미래는. 그러니까 이것은 깨닫는다는 깰성자예요. 이해가 되죠? 한자 속에 이치가 다 들어있어. 그 한문 글자 뜻을 알면 그러니까 물이라고 그래요. 물이 그 물의 이치를 터득하면 그냥 지리성세문, 지리성세문이요. 그래서 아까 천시, 지시, 인시라고 했는데 하늘의 정신을 갖고 내려온 분은 증산시고 땅의 정신을 갖고 내려온 분은 영신당주님이고 인간의 정신을 갖고 온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인간 세계가 바로 인존시대가 지상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산에서 공부하고 며칠 하지도 않았지만 전생에 공부한 것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 갖고 눈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나한테는 주가 뭐냐면 천문보다 질이요. 질이. 천문에도 이제 필요한 만큼 핵심만 내가 알고 그거서 주가 질이요. 질이. 왜 질이가 주요? 이번에 개벽판에는 땅에 그 지상에서 사람을 다 살려내게 된 그러니까 곳곳을 다 확인하고 내 손바닥 안에 그 대한민국 땅에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디다는 거 내가 알죠. 산맥 타고 이게 어디로 가,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고. 그래야 한반도를 갖다가
제일 먼저 개벽판 열리면 통제를 하지. 통소를 한다고. 통소. 지리가 내가 왜 주요? 다른 사람들은 몇 번 가도 산속 들어가면 못 찾아가는데 우리 임씨는 자기 어머니 산들 덕유산 내가 써줬거든. 명당이다. 근데 자기 손자들하고 추석 때 아들 손자를 데리고 쭉 데리고 갔는데 한 달 헤매다 그냥 왔대. 못 찾고. 몇 번을 갔거든. 몇 번. 근데 못 찾고. 나는 딱 지도에다 점 찍으면 그냥 찾아가. 그 자리. 우리 바나님 옆에도 알잖아요. 산에 지도만 찍으면 내 그대로 딱 찾아간다고. 그 손바닥 안에 내가 땅을 놓고 세 개의 산맥도 내가 머릿속에 있어요. 세 개 산맥도. 주 산맥 정신. 그래서 지리가 내가 중심이야. 실제는 쓰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리가 나한테 내려왔다. 원래 전문 지식, 깨달음이. 본문이에요. 본문 210쪽. 부지자는 부라는 것은 대저 이 전체의 글을 뜻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지. 이게 부야. 부라는 말은 대저라는 건데 대저라는 것은 전체를 뜻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잖아. 근데 실제는 여기 글에서는 서문과 본론과 결론이 이 부야. 이게 부는 제일 먼저 그 글 앞에 부 쓰면 이게 부는 대명사. 무슨 대명사? 이 밑에 있는 나머지 글의 전체의 대명사. 전체를 딱 글자 하나 갖고 쓰는 건데 대저 이 글 내용은 그렇단 말이야. 대저 이 글 내용 전체는 뭐다? 첫 번째 이제 그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야니. 땅이라는 것은 토란 말이에요. 원래 지자가 땅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흑토자에다가 입자자 쓴 거예요. 땅이니라. 그러니까 지 땅이라는 것은 땅이니라. 지는 땅이다. 땅이니라. 땅에서 이제 마친다고. 사실은 하늘로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해서 천지인 삼재가 하늘인데 전체를 뜻하는 거, 이 천자는. 근데 미래 세계는 땅에서 11성도 완성해갖고 11성도로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11성도로 된다. 그래서 토야라. 그 11의 정신은 뭐요? 완성수지. 10은 완성이라고 하죠. 열은 열매. 공간적으로는 문이 열린다. 문을 열다. 공간과 시간을 얘기해서 합한 것이 10이요. 근데 이거 합해갖고 나눠 딱 된 것이 11이라뇨? 이게. 그래서 이것은 10과 1이지. 10에서 다시 하나 내온 거죠. 후천세계. 이게 바로 지상세계. 미래세계는 11성도의 세계인데 바로 그게 합하면 땅의 세계예요. 그래서 미래는 지상 나온 세계예요. 지상에서 낙원이 열린 거죠. 천상이 아니고 지상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상 낙원인데 그러므로 인간도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성된 그 10일이라야 완전한 선비예요. 이게 선비사자예요. 완전한 선비. 선비가 그래서 부천에 지상에서 완성된 사람. 이게 선비예요. 그래서 미래는 이 선비가 되어 땅에서 하늘과 땅을 대신한 인존 시대가 돼. 선비가.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인간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인존 시대가 돼. 인간 일대로한 세상. 그래서 선천에는 천존 시대, 그 다음에는 지존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제 인존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땅은 토야라, 그 말이에요. 토야라. 근데 토라는 것은, 이 자자는, 그러니까 몸 자자가 아니고 것이라는 뜻이죠. 이 토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10일야다. 금방 설명한 거 아니야? 10일이라는 것이다. 말이야. 10일. 근데 10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위지. 이게 어떤 말이냐? 어떤 것이 10일인고, 어찌 어떤 것을, 일러서 10일이라고 하는가? 그런 뜻이야. 할리자. 그러면 십자라는 것은 또 나오죠? 내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십자라고 하는 것은 무형야다. 10이라는 것은 무형이야. 무형이라는 말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짜였다고, 우주는. 이걸 갖다
한자는 무라고 그래. 공이라고 그러고, 여러 번 얘기했죠? 허라고 하고. 이게 이제, 본래 바탕 기라고 하고, 요 기가 이제, 리를 통해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기, 리를 자체를 갖다가 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하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걸 도라고 한다. 근데 이와 같이 작용하는 걸 갖다가 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공이나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이 공. 근데 이 공짜리가 하늘, 실제는 하늘이라고 하고, 다른 말은 현공이라고도 하고, 또는 현천이라고도 하고, 현천. 이것은, 할아버지 따졌고, 이제, 늙은 할아버지다 해서 노옹이라고도 표현하고, 노옹.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늙은 용자. 그 다음에, 이게 합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숫자로 말하면, 0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 0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무국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실제로 또 무라는 글자가 또 있잖아. 그래서, 이 자리가, 이거 빈자리인데, 이 빈자리가, 실제는, 완성된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이 됐다가, 중간 5가 됐는데, 이게 이제 1이만. 근데 1이 짝이 돼갖고, 또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0이 되고. 그래서 이 공짜리가 사실은 공인데 10이다. 그런 얘기요. 네? 그 10인데, 그러니까 10은 아무것도 없는 10이요. 그래서 이것은 무형이다. 그래서 이 무다 말이에요. 무형. 형상이 없는 무형이다. 10의 정신 얘기했죠? 10의 정신. 그러니까 9수까지가 사실은 현실적인 물질이에요. 이 9까지가. 9 이상은, 상수 원리에서 9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이 돼갖고 거기다 또, 퍼져갖고 11, 11로 나가는 거지. 또 20이면 20에도 또 공 아니야? 공이야. 그게 실제는 9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9수까지 돼가지고 99가 돼가지고 또 100이면 또, 공만 하나 더 들어간 거지. 똑같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다. 무형이요. 근데 1이라는 것은, 토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극이다. 이 말이에요. 태극. 그래서 이게 무극과 태극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무극은 사실은 공짜리 아무것도 없는 공이 무극이요. 근데 무극인데, 무기라는 걸 갖다 하늘 갖다 하나의 울타리로 하니까 하늘 아니요. 이게 하늘이요. 근데 이게 왜곡돼갖고 하늘이라고 하지. 이 하늘이라는 말은 이게 잘못된 말이 하나의 물이야. 물.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국인데 제로잖아요. 제로 0? 근데 0인데 실제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니까 이게 하나 아니요? 울타리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게 0이면서 하나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철학적으로는 무국이 곧 태극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실제는 공하고 일하고는 다르지, 개념이. 그죠? 근데 무국이 태극이 무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원래는 공이 제로인데, 제로를 갖다 하나의 울타리로 지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늘인데, 하나의 울타리다 하기도 하나잖아요. 그래도 일태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극과 태극의 개념을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라는 거, 일이라는 것은 태극야다. 태극야다. 그러므로 오행일기지. 오행은 하나의 기운에서 바로 생겼는데, 이게 이제 10까지 가면 다시 하나로 나서 11이다. 그래서 11을 합한 것이 뭐다? 토다 말이야, 토. 그래서 11 분죽, 나누어인죽, 이 가극만물하고 11을 갖다가 나누면 10과 1을 나누어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각각 말이죠. 만물이 여기에 응해. 무슨 얘기냐? 이 11로서 응한다는 얘기는 뭐요? 땅으로서 만물이 응했다는 뜻이요. 11이 뭐예요? 토죠? 토. 그러니까 만물은 이 땅에서 응해갖고 된다고. 응하는 자. 합해서, 그러니까 쉽게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십자면 응자거든. 정확히 쓰면 사람입니다. 다시, 대출에 그래다 마음 십자를 해야 응하는 자인데, 이게 바로 10일이라는 것이 합해가지고 10하고 1이 합해지니까 땅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여기 응해갖고 존재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물이라 각각 만물이 응한다. 응해갖고 있는 것이요. 이게 땅이란 뜻이단 말이에요. 그 10일 합즉 만물지 일도해라. 그러므로 만물이 합해갖고 되는 즉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도가 돼. 그래서 미래 세계는 실제 선체는 각각의 분산돼서 따로따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콩이 하나가 말이죠. 봄에 땅 심으면 음양으로 나와가지고 여름에 분열할 때 이파리 줄거리 많이 생겼는데 다시는 하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다시 오는 거 열매짜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의 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도. 내가 설명했자니까 우리 콩짜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는 도라고 한다. 도라고. 그게 철학적으로 동양에서는 도라고 그래. 근데 영적으로는 이걸 신이라고 한다.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래. 신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신이 만물을 창조하는 그 이치를 설명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네? 도에. 같은데 개념이 다르죠?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므로 고로 토야니 토라고 하는 것이니 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지하라 토야라 지하라 그렇죠? 지 아니라 땅이니라. 지는 땅이라는 것은 후중지비하라. 아까도 설명했죠 내가. 땅이라는 것은 두텁고 무겁다고. 그래서 지극하기 때문에 낮아. 가벼운 것은 하늘로 공간으로 올라가. 근데 아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후중지비하여. 그래서 땅은 낮다 그 말이야.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래서 천고지비라고 해요. 천고지비. 그러하니 각제 만물이 이 땅에 말이죠. 모든 만물이 소장지리하라. 소장지리하라. 소는 뭐야? 곧 바소자, 곧소자죠. 감추는 곳이요. 감추는 곳이 바로 위치다.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용한다고. 감춘다는 뜻이 다 감싸고 있다는 뜻이요.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설명 다시 하면 원형이정의 정신이 하늘의 정신인데, 원형이정의 정신이 하늘의 정신인데, 이게 사람의 정신은 이미지라고 했죠. 이미지. 근데 이게 생명체로 말하면 봄에는 막 내놔 방. 근데 여름에는 아주 막 분열 발달. 이걸 탕이라고 탕, 방탕, 끓일 탕자.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신의 정신으로 돼. 그래가지고 이게 겨울 되면 도가 돼. 그래서 이 겨울의 정신은 뭐다? 도라고 한다. 도는 왜 여기다 붙였냐? 봄 정신, 여름의 정신, 가을의 정신, 이걸 다 뽑아갖고 있는 거예요, 도는. 네? 그래서 가을은, 이게 진독도인데,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생장영장이라고 해요. 생장영장. 봄에는 생하고, 여름에는 자라고, 길어지고, 가을에는 거둘 염자. 근데 겨울에는 감춘다 해서 생장염장이라고 해요. 이게 장의 정신이 뭐다? 도의 정신이죠. 네? 이해가 돼? 그래서 장지이하라. 감추는 것에 이제 이친이라. 그러므로 지유리하니 땅에 말이 이치가 있으니, 땅에 이치가 있으니, 리자는, 리라고 하는 것은 왕리해라. 왕리해라. 왕에 가는 길이라. 리라는 것은. 그 왕리란 뭐냐? 왕리는. 리가 뭐요? 이자 왕자에다가 붙인 게 리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왕리라고 한 거예요. 왕리. 리가 뭐다? 아까 리는 이게 본래 물질적으로 이게 비어있는 공짜리, 무짜리가 본래 하늘에는 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가. 근데 이 기만 있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고 정하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이 정이 리가 만나면 리가 이제 양이지.
양이, 이게 이제 정은, 기는 여자라면, 리는 남자야. 이게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자식이 안 생겨. 남자를 통해서 딱 만나면 그 자식이 생기잖아. 그게 바로 이제 리다 말이야. 리. 근데 리가 왕과 그 마을 리자로 파자하면 왕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와 리는 음양이죠. 음과 양. 요걸 갖다가 철학적으로는 성이라고 한다. 성자리가 그러니까 무다, 공이다, 허다, 또는 그 도다, 시다 하는데 실제 성리학에서는 이걸 성이라고 그래. 우리 전체 공자리를 이거 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본래 본체자리를 깨닫는 거 그것은 이제 이치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치가 있으니까 그 성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리학. 그게 왕리라고 하는데 왕리가 리인데 이 왕리가 뭐예요? 왕리는 하필이고 왜 하필 왕이라고 했는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삼태지성 왕이에요. 아까 삼태 육경 얘기했잖아. 삼태 육경. 그래서 삼태 하늘의 별자리가 삼태성이 있는데 이 삼태성 별자리가 우주의 그 소위 말하는 천왕성 별자리를 대신해서 셋이 기운을 써가지고 작용한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 그 조선 때 왕 밑에 삼정성을 두는 게 바로 삼태성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삼해정신 그게 바로 삼태요. 삼태지성. 왕이라는 것은 삼태지성 왕이하다. 삼태지성 왕이하다. 삼해정신은 만물의 창조 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삼신사상이라고 했죠. 삼신사상. 그 크게는 천지이고 이게 인간의 육체로 보면 정기신이고 정기신이라고. 근데 이 단전을 말하면 이 하단전이고 중단전이고 이 상단전에서 나와요. 신은 상단전에서 나오고 기는 중단전과 연결되고 이 청은 하단전에 연결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삼해정신인데 이렇게 삼해정신을 갖다 어떻게 삼해정신을 갖다가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요? 왕이다. 왕. 삼해정신을 이거 딱 하나로 합해진 거 이게 왕이나 왕. 그래서 왕이 나라로 말하면 우두머리지. 우두머리. 전체를 합한 거. 우두머리가 왕이 아니요? 그런 이치다 말이야. 왕이라는 것은 삼태지성 왕이야요. 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마을 리자죠. 마을 이 글자가 나누니까 전토다고. 전토. 그죠? 요 리자를 나누니까 위에 있는 그 밭전자에다가 밑에 토자가 붙어서 전토야. 이게 밭에 있는 땅이란 뜻이죠? 밭에 있는 땅. 전토이니까 이 전토의 뜻이 뭐야? 이게 바로 시경년이라. 처음에 이제 농사 짓는 법도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리라는 것이 리라고 하는 이치가 동네란 뜻인데 동네란 리자가 왜 이렇게 됐냐? 그 농사 짓는 땅으로서 최초 생겨났기 때문에 리라는 글자로 이렇게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리다. 리인이라. 근데 이 농사 짓는 법을 누가 처음에 가르쳤어요? 우리 조상인 신농 씨가 가르쳤어. 신농 씨가 농사 짓는 법과 그것도 칸이 약 처방하는 것을 다 풀을 입맛 보고서 다 그 이치대로 해서 처방전을 내는 것이 누구다? 신농 씨야. 그리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는데 농사짓는 법에도 이제 농기구도 말이죠. 그 양반이 농사짓는 법까지 가르친 거야. 신농 씨. 그래서 신농 씨가 농사농자를 붙인 거예요. 신의 정신으로 농사짓는 신의 경지를 갔다고 신농 씨가 신농 씨. 농사농자 귀신 진짜 신농 씨요. 그래서 하필 왜 왕이라고 하는가? 삼태지성인데 그게 리는 전토다. 그래서 전토는 처음에 농사 짓는 것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 뜻이다 말이야. 리가 마을 리자가. 그래서 시경지초에 그 농사 짓는 처음에 그 기초할 때 그게 어떤 사람이고 어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바로 리냐가 이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치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시민년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말이야. 백성을 다스린다. 이치를 통해야지. 그래서 이치를 통한 사람이 이번에 천하를 주관하게 돼 있어. 이치가
그래서 이렇게 비결에도 하도 이치를 깨달아야 돼. 하도 이치를 깨달으면 그 일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세상에 하도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글 쓰기 시작했다. 도서의 의미를 몰라서. 도서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도 낙서의 준말이라고 했어. 하도와 낙서의 준말. 근데 이 세상에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도서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해서 이 철학을 내가 이 논한 책이 지금 지난주에 11권이 나왔어요. 11권. 11권이라도 실제 세상에서 글 쓰면 그 몇십 권 되겠지. 450페이지 말이 글자도 인터넷 빼는 컴퓨터에서 빼는 그 A4 용지. A4 용지로 기준해 갖고 이 책 기준이죠. 이 책 기준. 이 책 기준으로 11권이 나왔다니까. 11권 내가 얼마나 많이 쓴 거야. 근데 지금도 날마다 글 쓰잖아요. 날마다. 한국값 더 남았다고 지금 12권도 더 남았지. 그러니까 책으로 쓰면. 하나가 만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만법이 되기 때문에 그 만법으로 된 거 다 표현하려면 끝도 안 없어요. 몇날 며칠 해도 백날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원래 무궁무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보고 글 쓰라고 하면 무궁무진하고 언제나 항상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한 것씩만 쓰고서 말지. 내가 글쟁이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고 아까도 했지만 잠깐 하고서 말해야지. 하루 종일 글 쓰라고 하면 내가 지루해서 못해. 힘들어. 에너지가 그것도 있어야 돼. 에너지가. 천천히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천천히.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치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치니자. 그 얘기하니까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는 인물이 뭐요? 1,000원짜리는 회계 선생이죠? 5,000원짜리는 율곡 선생이잖아. 그 양반들이 아까 얘기한 하도의 이치, 땅의 이치, 요걸 이치를 설명하는데, 아까 이치, 네 우주 본체는 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위주하면 이거 누구요? 율곡 선생, 율곡 선생. 율곡 선생은 요 기를 위주로 했어. 그래서 이 양반은 주기론이야. 주기론. 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론을 썼어. 그래서 이 주가 주기 때문에 이 기는 우주의 본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죠. 공짜리.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하나지. 그래서 이 양반은 니와 기가 둘로 봤어요?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봤어. 하나로. 그래서 니, 기, 이론론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콩이 실제는 하나인데 소견은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두 쪽으로 갈라졌어. 그러니까 음양이거든. 음양 두 가지. 근데 율곡 선생은 콩 하나는 이게 하나지. 리와 기가 둘인데 실제는 그래도 이게 하나다. 그래서 리와 기는 하나로 보니까 리 이론은 그러면서 기를 중심해서 줄이론을 쓴 거예요. 줄이론. 그다음 주기론. 주기론. 기가 주다 말이야. 주기론. 근데 이 양반은 아니다. 이게 퇴계 선생이요. 퇴계 선생. 퇴계 선생은 이게 아니고 리가 중요하다. 리가.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바탕, 채, 여자. 아니다. 양이 이렇게 작용시키는 리가 더 중요하다. 작용하는 게 없으면 소용없다. 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양반은 주리론을 얘기해. 주리론. 주리론. 리를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퇴계 선생은 리기 이론론이 아니고 리기 이원론이요. 뭐 리와 기가 둘이다. 둘. 네? 근데 학교에서는 이건 가르쳐요.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리기 이론론, 주리론, 주기론, 리기 이론론 얘기했는데 이건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도 그 사관학교까지 다닌 사람이니까 전문대학교 과정까지는 대학교 과정을 내가 다 배운 사람이지만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 학자들은 알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다 꿰가지고 이치를 다 설명했거든. 설명해서 이 양반들이 이걸 인정한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이 성리학에 우리나라에서 대가지 성리학의 양반들이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 기회를
중시해갖고 쓴 것은 1학번 1인자고, 니를 기준으로 해서 쓴 학문은 세계선생 1인자야. 근데 사실은 두 분이 다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영남학파가 생기고, 기후학파가 생긴 거예요. 기후학파는 경기도하고 호남이거든. 그러니까 율곡선생은 경기도 사람인데 경기도 파하고 호남은 백두대간을 기준해서 서쪽 아니야. 그래서 기후학파가 율곡선생을 따랐고, 영남학파는 아까도 영남판, 경상도판, 이 사람들은 체계만 따랐어. 그래가지고 동서가 이게 당파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학자란 작자들이 미친놈들이야. 그 똑같은데 왜 싸우냐고. 둘 다 맞인데. 똑같은 스승으로 인정해야지. 파만다고 당파 싸움하고 지금까지 여야가 동서 싸움이야 지금도. 딴 데로 빠졌네요. 그래서 니는 치민난데 그 무인지세 사람이 말이죠. 없으면 세상에 사람이 없다면 금수지도라. 사람이 없다면 금수에 도밖에 없어요. 금수에 도밖에 없어. 그래서 무례고 이해도 없고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이. 내가 오늘 글 쓰려다가 말한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의도 없고 옛날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노자 도덕경 아까 얘기했죠. 하신 가장 좋은 거 가장 착한 것이 뭐 물이라고 했잖아요. 상선약수 가장 위에 그 착함 좋은 거 상선이 바로 물과 같으라 상선약수인데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 거기서 윗사람 만나면 90도로 가. 인사하는데 그게 단전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자기 정자리다. 딱 남자는 좌가 우니까 선이니까 위로 갖다 놓고 여자는 우가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애들이 요즘 꼬맹이들이 어른 보면 안녕하세요. 얘가 없어. 얘가 그게 무례하단 말이야. 무례. 왜?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래. 이 정통 속에 본래 시종자 열매짜리가 딱 사라져갖고 이파리 줄거리 쫙 펴져가지고 본체가 없어지니까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무문 세상이라고 그래. 이 세상이 좀 문이 없는 세상. 무문 세상. 그 영신당님도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자연 이치를 모르니까 자연은 선우가 있다고 시간적으로 먼지가 있고 뒤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우유가 아래가 있고 그렇죠? 우유 아래가 분명히 있는데 요즘 우유 아래가 없이 그냥 전부 다 평등이야. 말도 말이죠. 요즘 애들 젊은 애들 하는 거 내가 가끔 보니까 야 남자가 만나면 나이가 차 있어도 좀 5분만 말도차 딱 하고 시작하자니까 5분만 말도차 그리고 서로가 말로 와요. 이게 서양 정신이요. 이게 서양 정신. 유 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유고 아들한테도 유 쓰는 거 아니에요? 서양 정신하고 한국에 완전히 아나운서 작자들이 막 인사를 옛날 같으면 딱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안녕 이런다니까 이런 비라몰 놈들이 서양 정신과 그래서 망조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분명히 이치가 있는데 상하가 있고 말이요 선우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이런 족속들이 이 세상을 판치니까 어떻게 대벽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 천지가 이거 용납하지 않는다고. 근영신당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죠. 이치를 통해서 왕이란 거지 왜 왕이냐? 이치를 깨달은 분이란 말이야. 이치를 깨달은 분. 기가 막 설명했잖아 이 양반. 이 양반 일자무식자인데 도통해가지고 모든 성인과 다 통해가지고 내가 평상시 하는 얘기인데 이 양반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수지도에 지금은 이 세상에 금수만 또 오대요. 금수가 철이 없으니까 이치를 모르니까 뭐요? 멋대로지. 네. 힘만 있으면 돼. 힘만.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는 새끼들이 말이야. 힘을 없으니까 그 권 갖고 어떻게 정권 잡으려고 그러고 정권 잡아서도 대표 한번 하면 끝에까지 대표하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해. 이 정치하는 작자들이 전부 다. 이 정치판 보면 전부 다 쓸어 담아야 돼. 쓸어 담아서 갖다 태평 바닷속에다 그냥 쳐놓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항상 육두문자 쓰는데 내가 육두문자 쓰는 이유가 있어요. 육두문자 쓰지 않으면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없어요. 육두문자 써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정신 차리게. 딱 때려갖고 말이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앞에 가는데, 딴 길로 가잖아. 그래서 저 하면 소리 질러야지. 야! 거기서 소리 질러 쳐다볼 거 아니야. 육아!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내가 맨 소리 지르지. 금소지도와 그래도 무례한 고로, 무례한 연고로 정도 발휘, 바로 이제 올바른 도가 발동한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도가 바로 이게 후천세계 정신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천에 도통했던 유형은 반겨 선생 얘기 가끔 하잖아요. 선천에도 양반과 쌍놈이 있어갖고 쌍놈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제자가 묻기는 말이에요. 그 미래세계에도 양반과 쌍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그러면 지금의 양반과 상놈의 차이와 그때가 미래세계는 어떻게 다른가? 그때가 더 많이라. 더 많이라. 그때는 도법에 따라서 이법에 따라서 경우에 맞게끔 정확하기 때문에 더 엄해요. 근데 선천에는 양반만 되면 어린애도 말해. 맨 어린애도 상놈이 그냥 나이 잔뜩 할아버지도 이러느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예 왔다고 이게 이런 빌어먹을 이게 맞는 일이냐고 그게. 근데 후천은 도력으로 그렇게 도력으로 도를 통한 능력만큼 힘이 막 생겨요. 힘은 바로 에너지고 그게 빛이고 막 빛이 막 그냥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람의 모습 쫙 나오니까 그 나머지 나이가 아무리 많이 없어도 그 빛에 눌려갖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한 거예요. 네? 더 엄하다. 엄하람 짝 근데 그랬었잖아요. 천천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어. 양반,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내미는 그 무식한 놈, 미친놈이라도, 미친 짓 하는, 또라이라도 말이지. 그놈이 이러느라 그러면, 예! 다른, 그 맞냐고 안 맞지. 그 후천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도덕이 그냥 빛이, 에너지가 힘이 아주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고개 숙인다니까. 미래는. 그게 더 엄하단 말이에요. 더 엄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례가 없어요. 미래는 무례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예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기운 자체가 다도로 그냥 서열에 딱 정해진다고. 그래서 정도가 발동한다. 그러면 문명이 아주 크게 업이 큰 업이 문명화돼. 그 미래세계 아까 광명천지라고 그랬죠. 광명세계 봄기운. 그래서 문물이 아주 그 완전한 이치를 통해 갖고 이치 그대로 돼. 그 우리 조상 선배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미래세계는 그래서 이치들을 생각대로 이치에만 맞으면 된다 해서 이상향세계라고 했죠. 이상향세계. 생각상자. 이치에가 맞으면 생각대로 되면 그렇게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세계. 미래는 이상향세계로. 이상세계. 이치만 맞으면 생각한 대로 다 돼요. 인조시대니까. 인간의 능력을 다 발동하니까. 그게 바로 문명사회입니다. 그게 진짜 정당한 문이지. 요즘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박사, 쓸데없는 박사. 그건 문이 아니에요. 문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적 문야요. 문적 이하라. 이치다. 그래서 요 문과 리가 합한 그 기운, 문리 합기, 문과 리가 합한 그 기운을 일러가지고 일러서 이를 왔자. 시물 물리하라고 그러죠. 그 시대 만물이 말이죠. 그 이치의 그 그릴, 그런 문명이라고 한다. 그 미래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시물 물리자, 시물 물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천지, 그러니까 말이야. 천지지 간행, 귀신지 변화, 오행지 신령, 또 도술조화, 공기지신, 또 운용자니라. 이게 한자로 써놓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지 간행이란 간행부터 알아야 돼. 간행이란 사일간자, 행한행자인데 원래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간행이란 말은 실제 높은 사람이 아니면 왕이 말이죠. 왕이 아주 허술하게 그냥 일반 서민처럼 말이지. 가장 서민처럼 하고 다니는 옷차림을 하고 남몰래 말이지. 세상을 다 다니면서 살펴가지고 보는 걸 간행이라고 그래. 간행. 그래서 수원 나그네 노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수원요 나그네면서 세상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수원 나그네 노수. 그래서 간행이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다 밑바닥까지 훑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 그렇게 밑바닥에 다 봐가지고 나쁜 것과 좋은 것, 첨단 문명까지 다 확인해서 미래는 천천히 좋은 거는 다 뽑아서 그보다 아주 월등하게 그냥 쓰고 말이지. 좋지 않은 것, 못된 것, 이것을 싹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미래 세계에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용화 낙원 세계고 극락 세계고 아주 그냥 죽음이 없는 세상이고 그 악함이 없는 세상이 완전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성인들이 지코자 예수과 공자가 나와서 가르쳤는데 요즘 목자란 자들이 말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생각대로 말이 엉터리 같은 설법하고 말이지 불자도 마찬가지고 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인의 정신 세계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금수 세상이 돼가지고 위치도 모르고 예법도 사라지고 말이야. 그래서 간행의 정신으로서 다 확인해갖고 귀신지 변화, 귀신의 정신으로서 변화시켜요. 귀신지 변화. 또 오행지, 신령이 오행이 있지, 순환이 있지. 그 수와 화가 음양인데 음양이 이치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만물이 순회하는 거, 이게 바로 오행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신령한 기운으로서 이렇게 오행을 또 돌려가지고 도를 갖다가 술법으로 써. 도법으로 써. 그러니까 도의 정신도 술법 쓰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도력을 인간이 다 쓴다고. 그죠? 이체만 맞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늘과 땅이 지금 인간도 만들고 생명체 모든 걸 다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대신해 인간이 한다고. 인간도 만들고 인간이 그 생명체도 만들고 인간이 동물도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인조 시대가 돼요. 그게.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래서 귀신, 인간이 그래서 신합이 된다고. 그 미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인합일이라고 했어요.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합일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음 얘기한 분이, 누가 얘기했어? 수은선생이 얘기했어. 수은선생이. 바로 인간이 뭐다? 하늘이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은 아까 했죠? 신이란 말이야. 신. 그래서 이걸 천을 갖다가 신으로 바꿨어서 얘기해요. 신인합일이에요. 그 인간 세계는 미래 세계에서는 인간이 바로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고 신이고 신이 바로 뭐다?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그 얘기에 바로 귀신 조합법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 조합법으로 변한다고. 근데 나는 이거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냐고. 사삼경 딸딸딸딸 해도 이치를 통하지 못하면 설명을 못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냥 귀신이 변한다, 이렇게만 설명한다고. 그럼 뭐, 무슨 얘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술로 또 조합을 했는데 그게 공기짓이란 말. 아까 공짜리, 기짜리 설명했죠? 그 자리, 그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용의 정신으로서 움직여. 용이라는 것이 만물을 갖다 조화를 것이 용이잖아.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수인데 이 수를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수의 정신이 바로 일수와 육수가 돼가지고 이 정신이 바로 육각수가. 그래서 이 주역이 대성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까 중수 함께라고 했죠. 이렇게 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육각이라고 육각의 정신 갖고 설명하는데 이 수의 정신 갖고서 만물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까 나간애가 수원 나간애라고 했잖아요. 수원. 물의 정신으로서 모든 게 존재하게 된다고. 만물의 근원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만법이 되는 거죠. 그 불교로 말하면 일법이 만법이 되고 이제는 만법이 일법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만법 비일이라고 한다. 그 시간적으로 설명하면 콩알 하나가 본래는 하나 있었는데 이 하나가 범대해가지고 이파에 떡잎 나고 불기 나가지고 만법으로 막 나는데 가을 되니까 다시 콩으로 하나로 도는다. 그러니까 선천에는 일법에 만법 했단 말이에요. 콩을 막 그냥. 근데 만법이 이제는 가을 되 보으니까 하나로 다시 온다. 하나가 바로 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짜리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우주 공짜리. 그 기운의 본짜리. 근데 그걸 갖다가 작용하는 것은 용이 한단 말이에요. 용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물이요. 물. 용은 뭘 뜻한다? 물이라고. 그래서 용 있는 곳이 뭐예요? 용궁이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잖아, 물속에. 큰 물속에 있는 것은 바다에 이제, 집이란 뜻이죠. 용궁이라고 했죠. 궁이란 것은 뭐예요? 왕이 있는 곳이 궁이요. 왕이 있는 곳이 궁궐이라는. 그 용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이 바로 이제, 천자의 기운 왕이라는 뜻인데, 천천에는 아직도 용궁에 그냥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이 합해지지 않아서. 근데 합한 이때가 되면 딱 올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극이라고 해요. 등극.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등극. 오를 등자, 극자리 올라가. 용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예요? 조화가 생기는 거지. 용이 뭘 부려? 물을 막 그냥 뜻대로 천하에 내놓은 것. 용이 물을 갖다가 세상에 딱 뿌린단 말이에요. 그 물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의 정신은 바로 용의 주인이라고. 용은 그래서 왕을 뜻한다 말이에요. 왕. 그러죠? 왕을 뜻한다. 그래서 왕이 바로 이제 인간으로서 인간이 왕이 바로 용의 정신이에요. 용. 그래서 관상학에 서 용의 그 상징의 그런 관상이라야 왕자리 올라. 근데 내 눈이 원래 용눈이에요. 용눈. 관상학적으로.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지. 딱 한 사람 알아봤어. 한 사람. 관상학적으로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다른 영적으로 알아본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여러 명. 한 5명째 지금 5명. 용의 정신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기들 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용을 갖다가 천자로 상징해. 근데 한국에서 쓰려면 못 쓰게 해서 조선에서는 너희들 천자가 아니니까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용을 못 썼다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봉황밖에 못 써요. 근데 봉황은 하늘이고 용은 땅이야. 근데 앞으로는 하나 된다고. 그래서 용궁이 합해져. 그래서 앞으로는 용봉기가 나온다. 용과 봉황이 같이 있는 그 기운이 나오면 천자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용봉기. 그래서 바로 용이 만물을 갖다가 작용하는 기운이란 말이야. 그래도 문용야다. 얘가 돼야 무슨 얘기지? 용용. 문용야다. 그러므로 금일야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에 있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금방 그렇게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때가 멀지 않았다. 그 양반이 가보년에 어천하시는데 가보년도 벌써 60년이 넘었네. 내가 우리 조부님 얘기했는데 조부님이 신축생이었는데 우리 손자가 작년에 태어났는데 신축생이야. 그런데 120년 차야. 120년 차. 근데 저놈이 그 전에 글 쓸 때 얘기했는데 생일 때 말이야. 돌 때 여러 가지를 다 차려놨는데 여러 가지를 차려놨어. 근데 그 앞에 가서 뭘 집냐면 붓을 딱 집더라고. 그 붓을 놓고서 이제 다시 와서 다시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또 두 번째도 붓을 잡아. 또 놓고서 나중에 하는데 세 번째는 다른 붓 대신에 나온 그 시중에 나온 붓도 비슷한 게 있어. 그거 잡더라고. 세 번 다. 야, 이 조부님 닮은 놈이 이거 나왔나? 내 속으로 그랬는데. 신축생 똑같이 우리 조부가 나는 우리 조부님이 하느님이요. 깨달은 분이야 그렇게. 그 정신을 내가 받아갖고 그 신명이 내가 들어가지고 산에서 사실은 5일도 공부 안 했지만 이렇게 기운이 그때 딱 들어오지. 조부님이 딱 들어오니까 탁 알아지는 거지. 그 다음 문장이네. 6구까지 하면 끝이네. 이게 글이죠. 이제 시요, 시. 지리 역시 천문도요. 지리 땅의 지가 또한 하늘에 그래 이 도를 갖다가 하는 말. 내가 늘 얘기해요. 천문이 땅에 내려오면 지리요. 풍수지리. 풍수지리. 그래서 사람이 절하한 것이 다시 얘기하면 절하한 것이 하늘을 받든다고 해서 옛날 하늘을 받든다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상단전에 합해가지고 상단전 이게 상단전 하늘이요. 중단전은 기고 가운데는 이제 하단전 땅이야. 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 그래서 하늘과 그 격에 가까운 그런 큰 절을 할 때는 상단전에게 손을 대갖고 절을 하는 거예요. 상단전.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중요하면 중단전 이렇게 갖고 절하는 거고. 가장 놀반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할 때는 하단전이라고도 이렇게 인사. 그러니까 중단전까지 하면 공선 표시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나는 거. 근데 큰절 할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큰절. 그러니까 이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천지인을 뜻한다고. 천지인. 근데 그 딴 데로 또 갑자기 빠졌네. 그래서 천문이 바로 이제
합하면 땅으로 와요. 거기다 정기신이야, 정기신. 정기신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정기신은 셋인데 실제는 하나 되니까 땅으로 오니까 일단 똑같아진 거죠. 예? 지상이니까 똑같아져. 지금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각각 다르지만 미래는 천지 하나 딱 돼가지고 왕자리 딱 합해지니까 하나로 똑같다고. 근데 그 도수가 오니까 인간의 지금 정신도 서양을 닮아갖고 평등화됐어요. 땅이니까 평등화된 거죠. 땅이니까.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똑같이 쓰고 그런데 후천도수가 가시면 인존시대 돼서 지금 지존시대 돼가지고 지존시대 뭐야 땅의 정신으로 이 세상이 과학의 발전이 땅 속에서 나온 모든 자원에 의해서 그 만들어 갖고 나온 것이 전부 다 문명이요. 지금은 지존시대라고. 이게 땅의 시대니까 땅의 정신이 평등 사상이 갖고 평등주의,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서양의 똑같은 평어로 다 지금 쓴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문 세상이 되는데 분명히 상하가 있고 선우가 있으니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오면 다시 돌아온다고. 다시 돌아와. 미래 세상. 그래서 선우 경중이 딱 정해져 갖고 서열이 딱 정해진다고. 서열이. 그게 이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데 후천도수는 천지가 합해갖고 차이가 미세한 것 같은데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일반 문해, 일반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 문이 열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치를 다 알아. 미래세계는 그 일반 서민까지도 다 이치를 깨달아서 알아요. 근데 명산대천 길성제.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땅에 딱 들어와서 명산해가지고 딱 그 전기가 대천, 물의 정신, 산천은 음양이니까 명산대천에서 그 길성이 딱 내려온 곳이 바로 땅이다 말이야, 땅. 합해.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진 이 땅이 바로 땅이요. 길성이 명산대천 거 딱 합해진 그 땅. 지상세계. 이게 바로 길성, 상수, 기린차. 거기가 바로 항상 기란 기운이 말이지. 항상 따라 어디로? 사람에게 있는 곳에 기란 기운이 따라온다고. 왜? 인조시대니까 그래. 내가 인조시대한테 설명했죠? 하늘 기운, 땅 기운이 합해갖고 인간이 쓴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길성이 말이죠. 기란 기운이 항상 따라와. 누구한테? 그 길한 사람한테. 그 길한 곳에 말이에요. 고쳤자. 그래서 산천연기 기린합이요. 산천연기도 그 길한 사람한테 딱 합해져. 그러니까 길이라는 글자도 딱 글자를 보면 선비사자에다가 입구자예요. 선비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비입은 말씀이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고. 선비입이. 그게 바로 길이야. 그러니까 선천의 길은 실제 길이 아니에요. 선천 후천이 돼야지. 토의 시간대, 토야의 시간대, 이 지상의 시간대. 그러니까 돼야 사람의 말대로 모든 게 된다고. 이게 길이라고. 아주 길하는 거, 좋은 것. 아주 길함이 된다. 그래서 산천연기가 길인에게 합해 온다. 또 기기봉봉 성성봉. 그래서 풍수지리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기괴한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가 닿을 때 하늘의 별자리가 비쳐요. 왜 하늘의 별자리가 산봉우리에 비치냐면 높으면 하늘이기 때문에. 높은 것은 뭘 뜻한다? 하늘을 뜻해.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높으면 어떻게? 높으니까 하늘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봉우리마다 하늘의 길한 성이 여기 먼저 비친다고. 낮은 데보다 먼저 위에부터 비치잖아요. 그죠? 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조부님한테 붓글씨 썼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다 글씨 쓴 게 지금 할아버지 글씨체요. 할아버지 글씨체. 우리 조부님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공부할 때 그 훈장님한테 배울 때는 붓글씨를 쓸 수가 없었대. 종이도 없고 목도 없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통해 갖고 학문적으로 깨달아갖고 남의 집 그 주인으로 사는 식객이 있어. 식객이라는 뭐예요? 식객의 주인으로. 그 집안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 있는데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학문에 그 관심이 많은데 좀 학력이 좀 자기가 또 모자라면 어떻게 자기 대신 말이죠. 자기 대신 아주 가장 훌륭한 사람을 딱 집안 주인으로 앉혀요. 우리 조부님이 그래서 3년 동안 두 집에 있었다니까. 한 집에서 3년 동안 계셨다. 난 그 3년 동안 한 집에 계셨다고 해서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내가 공부하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 집에는 전국의 이제 식객들, 뭐 도인들이 뭐 학자라든지 유학자니 신도 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요. 그럼 그 중에서 자기의 실력이 모자라면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실력자를 앉혀내야 되잖아. 우리 조부님이 그걸 역할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와서 전국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명 와서 그냥 도담을 쫙 나누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가만히 앉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선생께서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 딱 이렇게 얘기해 누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은 그보다도 이런 뜻이고 이 양반의 말씀은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거고 이렇게 딱 종합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말 한번 해가지고 한번 지적받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있으면 아이고 저 양반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그 말을 못했다는 거. 그런 분이요. 네, 그 높은 봉우리에 올라오면 그게 그 양반이 쓴 글씨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글이야. 그게 건양 일출 장원봉이요. 건양 세월 건자 태양이 세워졌다가 그게 일출이 떴어. 근데 이것이 태양이 떴는데 이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다? 장원봉이요. 장원봉은 제일 높단 말이에요. 장원이라는 것은 가장 장할 장자 으뜸원자 가장 높아. 그러니까 가장 높은 봉우리부터 해는 똑같이 뜨잖아. 제일 높은 봉우리 또 그 다음에 높은 봉우리 뜨고 그 다음 낮은 것은 제일 낮게. 무슨 얘기야? 하늘의 혜택을 높이 있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 길성을 제일 많이 받아 제일 꼭대기래. 네? 그래서 천교혈이라는 명당이 있다고. 천교혈은 제일 꼭대기에 명당 있는 걸 천교혈이라고 그래. 근데 꼭대기에는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 꼭대기라도 혈자리가 딱 들어가서 바람이 안 타는 혈자리에 써야지. 이게 천교혈이야. 풍수지리로. 그래서 기하다. 기기봉봉 성성리야. 기기한 봉우리마다 아무데나 붙이는 거보다 이게 기기한 봉우리마다 아주 그 별자리 길한 별자리가 딱 세워진다. 그래서 무성 무취 다연합이.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에서 이 기운은 길한 기운은 별자리 이런 기운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자연히 합해진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차원으로는 근거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하죠. 근거를 대야 된다고. 그런데 영적인 차원은 인간적으로 잡을 때 이거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오고 말이죠. 그죠? 소리도 안 나는 걸. 그게 너 믿냐? 그래 요즘 사람 이렇게 안 믿는데 그냥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안 나지만 그 길한 기운이 내려온 사람이 있다고. 그 기운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기운 많이 받는 사람이 천재가 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재상이 되고 덜 받는 사람은 저 지방 장관, 도지사, 군수가 되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런 뜻이요. 자연이 합해져. 신합일로 하늘과 기운이 합해져. 그래서 기연자연, 신합천이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이야. 그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합과 하늘과 통해. 내가 아까 다 설명한 거 이 양반이 문장을 쓴 거예요. 시간이 갔어. 시간이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갖고 10분 초과했는데 실제는 초과한 게 아니죠. 마치겠습니다.